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는 한덕수 얘기 좀 넘어가 보죠. 네. 한덕수가 어제 뉴스인데요. 자, 한덕수가 네.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관 지명을 지금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본안 판단 시까지 이제 효력을 정지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저 네. 자체로 한덕수가 지명했었던 2명의 재판관 그 지명의 효력을 영구히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가처분 결정문을 하나하나 보니까 네. 사실상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지명 작전은 물 건너갔습니다. 네, 이게 참 오늘 그 빅뉴스예요. 네. 한덕수가 지금 대선 출마를 몸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그죠?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가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워낙 이제 신속한 결정을 필요로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누굽니까? 우리 그 문영배, 그 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이번 주 안에 좀 나와야 되는데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결정을 했고요. 가처분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가처분 신청한 사람은 이 2명의 재판관 지명을 임명하지 말아달라. 본안 나올 때까지.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인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2명은 누굽니까? 이완규, 함상훈. 특히 이완규는 윤석열의 친구이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매우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안가배동의 핵심 인물이죠. 바로 이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한덕수 이 총리실에서는 가처분이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좀 자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헌재에다가 이상한 의견서를 제출을 했죠. 오늘 많이 이제 회자가 많이 됐어요. 회자가 많이 됐는데 재판관을 지명한 게 아니고 발표했다. 이거 전형적인 그 계몽령 같은 궤변인데요. 재판관을 지명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지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지명한 것은 아니다. 일종의 행정적인 처분이 공식적인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좀 지명할 계획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은 공식적인 지명이 아니니까 공식적인 지명을 전제로 한 그 처분의 당 부당을 다투는 이 가처분 이 신청 자체를 그냥 각하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본안 판단 하지 말고. 일단 각하를 시켜놓고 두 사람을 추후에 지명하는 꼼수를 부리려 했던 겁니다.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일단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덕수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꼼수를 간파한 것 같죠. 왜냐하면 결정문에 약간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덕수 입장에서도 헌재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뭔가 간파를 했을까요? 오늘 뒤늦게 의견서를 오전에 이제 이걸 제출을 했죠. 그런데 바로 헌법재판소가 기다리지 않고 오후에 바로 가처분 인용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덕수의 굴욕의 날입니다. 정말 굴욕스러워요. 너무 진짜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스타일 구겼다 해야 되나요? 모양 빠진다 해야 되나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명이 아닌 발표라고 한 바람에 이게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면은 두고두고 이게 씹힐 내용입니다. 자, 헌재 결정문 한번 잠깐 워낙 짧기 때문에 짧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보기 좋게 한덕수의 꼼수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 신청인이 이제 볼게요. 김정현 환 변호사죠. 김정환 변호사는 우리 포고령 있잖아요. 이 포고령 1호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분이에요. 작년 12월 9일에. 근데 사건이 아직 결정이 안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환 변호사가 추가로 내가 낸 이 헌법 소원 사건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추가로 이 권한대행이 불법적으로 지금 임명을 시도하고 있는 2명의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입성하게 되면 네. 그 헌법상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재판관들에 의해서 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맞아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2명의 재판관들의 이 지명이 적법한지 여부를 그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해달라. 지명을 정지해달라라고 이제 가처분을 신청을 한 했는데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이게 뭐 받아들여질 거라는 전망들 좀 있긴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워낙 근데 이렇게 헌재는 사실상 빨리 이제 하지 구성 않았어요. 자체가 좀 네. 정치적으로 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지금 뭐 헌재 8명의 지금 9명이죠. 9명이죠. 9명의 네. 구성이 또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었는데 지금 날짜가 오늘 16일이잖아요. 네. 내일 모레 네. 18일이면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네. 이틀 앞두고 이런 이 멋진 네. 결정을 내려준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윤석열 파면에 이어서 이번에도 전원일치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 결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이완규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부릴 겁니다. 네, 그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결정문 하나씩 좀 볼까요? 네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꼼수 부렸던 거, 네. 그 내용 같습니다. 네. 헌재가 이제 나는 지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지명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그 꼼수를 부린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공표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걸로 본 겁니다. 개시됐다. 공식적으로 네. 개시됐다. 예. 네. 그래서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돼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그 인사청문회인데 이 인사청문은 요청안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인사청문 절차 실시 여부 관계없이. 예, 실시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15일인가요? 네. 지나면은 바로 임명을 할 수 있다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공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지명 효과가 발생해서 네. 이게 개시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한덕수의 아니요, 아직까지 지명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기각이 된 거죠. 네, 이게 참 계엄령을 그 발표만 했지 계엄을 실제로 시행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윤석열의 꼼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야 장난하냐 이러면서 탁 쳐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 다음은 이제 가장 이제 본질적인 쟁점이죠. 네. 과연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네. 부분인데 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종국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잠정적인 판단을 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 저게 핵심입니다. 네. 예, 물론 이게 이제 한덕수 입장에서는 결국 그 단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 내가 임명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본안 가서 보자. 본안 가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건 요즘 워낙 한덕수가 지금 대권 행보에 빠져가지고 헌재 결정문을 제대로 숙독을 못한 것 같아요. 헌재 결정을 수독하면 본안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 네. 자, 다음 거 보죠. 네. 자, 요거.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헌법 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침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명한 2명의 재판관이 만약에 한덕수가 적법한 지명 권한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게 되면
결국은 결국은 그 사이에 뭔가 헌법 재판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된 재판관들에 의해서 헌법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들이 이제 처리되는 거죠.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건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요 다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는 진짜 중요한 내용. 네,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하고 기각할 경우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네.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실제로 인용했단 말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운영되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네. 자, 그래서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의 종국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명의 임명은 지연될 거예요. 네. 그런데 지명이 되더라도 또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2025년 4월 19일 이후에도 지금 9명이니까 네. 7명이 남잖아요. 네. 그럼 7명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6명은 심리만 할 수 있지만 7명이 되면 심리도 할 수 있고 결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명이 운영하다가 나머지 2인의 재판관 임명에 따라서 내가 다 외우지 못해서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 2명이 임명을 해놨을 경우에 안 해놨을 경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볼게요. 네. 자 네.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 날 이제 퇴임합니다. 빠지죠. 그러면 이제 7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네. 7명이 이 헌법재판관 지명이 이거 적법한지 아닌지 이거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7명이서. 7명이서 판단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이제 7명이 구성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4대 3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네. 지금 정영식, 조한창, 그 다음에 김복형. 네. 여기까지는 이제 보수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나머지 최근에 임명된 마흔혁, 정계선, 그 다음에 정정미. 그 다음에 김형도. 네. 김형도는 뭐 중도로 분류되긴 합니다만 이번에 보면 약간 이쪽 진보 쪽에 가까운 중도였죠. 네. 그래서 4대 3 정도가 돼요. 그죠? 만약에 이 4대 3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2명의 재판관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그 2명이 4명하고 결론을 같이 하게 되면 6대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에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2명의 재판관을 지금 한덕수가 지명했었던 이 2명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척사유예요. 아하, 그러면 있으나 마나하네요. 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자신과 관련된 이 사건 때문에 이 2명의 재판관은 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7명으로 모여서 심리를 해가지고 6명 이상이 이거 한덕수가 이거는 권한이 없는 지명이라고 판단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6명이 확보가 안 돼. 한 4명 정도만 위헌이야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2명이 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완규하고 함상훈은 지명을 하나 안 하나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기 사건을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사건을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이 헌법재판소는 지금 7명이서 심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대 1이나 아니 권한쟁의는 사실상 그 6명이 아니라 5명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5대 2나 아니면 뭐 6대 1이나 요렇게 이제 그 결론이 나면 바로 이제 선고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의견이 갈리면 2명의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재판관 2명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결국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의 재판관이 들어와서 이 사건을 심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재판관들이 만약에 그 한덕수가 지명했던 재판관이 제명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기네가 지명된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없어요. 만약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면. 네. 자기가 재판관으로 지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적법하다라고 전제하지 않는 한 한덕수가 지명했던 2명의 재판관 지명이 유효하다, 적법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한덕수가 지명했던 2명의 재판관은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들어와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 2가지 경우다. 우선 첫 번째 경우는 오늘 만장일치로 이제 그 재판관 만장일치로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의원이 모아졌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 2명이 빠져나가도 7명의 의견이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7명이 본안 판단까지 해서 한덕수 대행이 월권한 거야라고 결론을 내면 이제 그걸로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만약에 7명이서 의견이 4대3으로 팽팽히 나뉜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지명할 재판관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6월 3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 뭐 얼마 시간이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6월 3일 금방 옵니다. 요 사건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가처분 인용 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7명 재판관이 심리도 할 수 있고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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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에는 이게 엎질러진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불법적인 절차로 임명이 된 사람에 의해서 이 당해 사건뿐만 아니고 헌법재판 사건, 지금 신청 모든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딱 나눠서 설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이라도 지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네,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제. 이미 가처분 인용으로 끝난 거예요. 네. 네. 2명, 더 이상. 이완규, 함상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선 때까지 이완규, 함상훈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0%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예, 뭐 실시간 채팅글에 이해가 쑥쑥 된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설명이 시간을 저희가 좀 잘 할애한 됐나? 이유는 언론들이 이 중요한 걸 언급하지 않고 네. 그냥 결과만 자꾸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는 또 희망의 회로를 또 돌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완전히 쐐기를 박아놔야지 대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꼼수라는 걸 상상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헌재는 전원일치로 가처분을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신 이것 때문에 그죠?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결론이에요. 예,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을 한 뒤 종국 결정, 이 본안 판단이죠. 본안 판단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가처분을 인용한다. 인용했습니다. 예, 이렇게 한 겁니다. 파면 결정에 이어서 이 또 다른 내란 조짐을 네. 그러니까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또 다른 헌재를 통한 내란 기도를 깔끔하게 차단해주는 그런 결정이 오늘 내려졌다. 자, 이 결정의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이제 드릴게요. 네. 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그 형사소송법 규정이잖아요. 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죄를 범하지 않는 이거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형사상 소추가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냐 아니면 재판까지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근데 지금 대법원, 예를 들어서 선거법 항소심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위증, 뭐 성남 FC 사건들 많단 말이에요. 이걸 대법원에서 그냥 재판을 쭉 진행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지만 이걸 진행을 해가지고 형을 확정시키게 되면 유죄가 났다. 유죄 나오고 뭐 징역형이 나온다. 또는 뭐 선거법 같은 경우는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말하자면 그 재판을 강행해서 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다가 네. 권한쟁의 심판이나 네. 아니면 헌법 소원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경우에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가 지명했었던 이 2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재판부 구성은 지금 현재는 한 4대3, 이제 2명이 빠지면 4대3인데 네. 2명이 들어가면 5대4로 바뀌는 거예요, 구성이. 5대4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이 맞아, 재판 진행할 수 있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네, 또다시 대법원에서 사법살인이 또 가능한 거예요. 네. 대통령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해서 직을 박탈할 수도 지금 있는. 대법관 구성도 지금 윤석열 쪽이 좀 유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법원장부터 해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 지금 이제 이 가처분 결정으로 추가로 재판관 지명을 못하게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대통령 몫이잖아요. 네. 지명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헌재 구성이 지금 6대 4대3에서 6대3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 알박기 형태의 2차 내란을 시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헌재 결정이 사실은 한덕수,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의 알박기 시도를 네. 명쾌하게 오늘 걷어낸 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저도 뭔가 깨름직했던 게 대법원에서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계류 중인 모든 재판들 그냥 진행하겠어. 이렇게 대통령 당선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 가능성도 사실상 불 건너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결됐어요. 자, 한덕수는 이제 총리실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본안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 네. 그러면서 종국 결정 선고 본인이 대행으로 있는 한 임기 내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 결정문 제대로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뭔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6시 23분발 기사가. 네, 본인은 지금 뭐 호남으로 지금 뭐 네. PK 지역으로 지금 가서 지금 대권 행보를 하느라고요. 이거 꼼꼼히 살펴볼 겨를이 없으니까. 총리실도 지금 막 어수선할 것 같아요. 네. 네.